잘 들으세요. 이 얘기는 단순한 연애 상담이 아닙니다. 현실 그 자체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서 이런 얘기 한두 번쯤은 들으셨을 거예요. 야, 걔네 부부 결국 이혼했대. 근데 또 같이 산대. 헐, 전 남편이랑 또 사귄다고. 놀랍죠? 그런데요. 이게 요즘 진짜 흔한 일입니다. 그럼 궁금해지죠. 대체 왜 이미 끝난 관계로 다시 돌아가는 걸까? 혹시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쉽게 무너지는 지점, 바로 외로움이에요. 이 외로움을 채워주는 것 중 가장 강력한 건 뭔지 아세요? 바로 신체적 친밀감, 즉 성적 관계입니다. 이건 단순히 욕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연결돼 있다는 느낌, 내가 아직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많은 부부가 이혼하고도 다시 몸의 기억에 끌려 재결합하게 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건 아주 깊은 심리와 본능에서 나오는 반응이에요. 시작은 이렇게 해볼까요? 여자들은 왜 전 남편에게 다시 끌릴까? 이 질문,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사례를 보면 대답은 너무 명확합니다. 그녀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 손이 내 몸을 제일 잘 알아요. 다른 남자랑 자도 그 느낌이 안 나요. 결국 몸이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고백, 자극적이죠. 하지만 진심이에요. 이건 단순히 신체적인 만족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같이 겪은 일들, 수없이 반복했던 패턴, 익숙한 냄새, 리듬, 그리고 함께였던 시간이 만들어낸 감각의 누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이 만든 익숙함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쉽게 잊히지 않고 쉽게 대체되지 않는 겁니다. 이쯤에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연애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뭔지 아세요? 바로 새로운 사람에게서 예전 사람의 느낌을 찾으려는 거지예요. 그게 없으면 허전하고 어색하고 그러다 결국 다시 연락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셨다면 이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전 남편이랑 다시 잘 되는 게 꼭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조건이 맞는다면 오히려 훨씬 안정적인 선택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엔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두 사람 모두 성숙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감정만 앞세우면 또다시 반복됩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전 남편과의 친밀감을 다시 되찾은 6명의 여성 이야기를 통해 이 관계가 왜, 어떻게 다시 연결됐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진짜 솔루션이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연애나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중요한 힌트가 들어있을 겁니다.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주인공은 40살의 이혼녀 이시아 씨. 이혼한 지 1년 넘었지만 여전히 전 남편과 함께 살고 있어요. 이유는 단 하나, 8살짜리 아들 때문입니다. 나는 이혼하고도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들 키우면서 그 사람 손길이 자꾸 생각났어요. 이시아 씨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났고, 부부였던 두 사람은 한 팀처럼 움직이며 아이를 돌봤어요. 그날 밤, 서로를 바라보던 순간, 그 사람 손이 내 팔을 스쳤을 때,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나도 몰랐던 내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죠. 그녀의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도 덧붙였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관계는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건 단순한 섹스가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 함께 반응한 진짜 연결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이어준 시작점이 되었죠.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연애는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결혼은 습관으로 이어지고 이혼 후에도 남는 건 몸의 기억이라는 걸요. 두 번째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이번엔 35세 직장 여성 김나영 씨입니다. 그녀는 전 남편과 목표가 달라서 헤어졌다고 했어요. 이혼 후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려 했지만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도 전 남편이랑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의 리듬, 말투, 스킨십 방식까지 이상하게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 지인의 결혼식장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을 때였어요. 그날 두 사람은 오랜만에 손을 잡았고 그 따뜻함, 그 익숙한 손길. 아, 이게 내가 찾던 감정이었구나 싶었죠. 그녀는 그날 밤 다시 한번 전 남편과 사랑을 나눴고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게 내가 진짜 원하던 거였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진짜로 원하는 사람은 떠나보내도 결국 마음에 남는다. 세 번째 여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보니까 이건 단순한 예외가 아니라 흔한 현상이라는 게 보이시죠? 이번엔 네 번째 여성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32살, 이혼 1년 차, 아이 엄마인 박유리 씨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첫사랑이었어요. 결혼도 너무 빨리 했고 싸우는 것도 어색했던 시절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이 감정을 눌렀습니다. 집안일, 아이, 돈 문제 하나씩 쌓여갔죠. 결국 작은 말다툼이 큰 싸움이 되고 그게 반복됐습니다. 서로 너무 익숙해졌고 애틋함은 사라졌어요. 그렇게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박유리 씨는 아이를 혼자 키우며 새로운 연애도 해보려 했지만 다른 사람과의 스킨십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 사람처럼 내 몸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 학교 행사에서 전 남편을 만났고 같이 집까지 데려다주는 길 조용히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내 뺨을 스쳤는데 이건 그 사람밖에 못하는 감촉이었어요. 그날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졌고 서로를 향한 감정과 신체적 욕구가 동시에 살아났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성적으로 행동하려 해도 몸이 느끼는 건 다르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무리 감정이 식은 것처럼 보여도 서로의 온기와 리듬을 기억하는 몸은 다시 불꽃을 피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몸정이 아닙니다. 함께였던 시간이 만든 무의식의 반응이죠. 이번엔 38살, 두 아이의 엄마 김소연 씨 이야기입니다. 이혼 후 오랜만에 아이 생일 파티를 함께 준비했는데 그날 그 사람과 함께 케이크에 촛불을 붙이는데 갑자기 옛날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날 밤 술이 조금 들어갔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예전처럼 웃고 있던 순간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입을 맞췄고 결국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어요. 이혼 후 처음으로 여자답게 느껴졌고 누군가의 품 안에서 편안하게 숨 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아이가 생겼습니다. 혼란스러웠지만 솔직히 말하면 행복했어요. 그 사람은 매번 진료에 같이 가주고 내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 눈빛은 옛날보다 더 깊고 따뜻했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져요. 성적인 친밀감은
단순한 욕망의 해소가 아니라 인간 관계의 연결점이 될 수 있다는 것. 5번째 이야기입니다. 42살, 이혼 2년 차, 자영업자 최영숙 씨의 경우입니다. 평범한 날이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예전엔 못 보던 흰머리가 생기고 피부도 좀 거칠어졌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따뜻해 보였어요. 그날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고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하다 어느새 그때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 어렸고 서로를 배려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연락을 하게 됐고 어느 날 밤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그의 집에서 서로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제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서로를 만질 수 있었어요. 예전엔 없던 감정이 있었죠.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아껴주는구나 하는 느낌이요. 나이가 들면 욕망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욕망은 깊어지고 표현은 섬세해지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36살 해외 근무 중이던 박지연 씨. 이혼 후 각자 삶을 살던 중 출장지에서 우연히 전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좋았던 날들, 싸웠던 날들, 함께 울었던 순간까지. 그날 밤 호텔에서 함께 식사하고 방으로 돌아와선 다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건 일회성이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다시 확인했고 더 성숙하게 그 감정을 다뤄낼 수 있었어요. 지금은 이혼 후 연인으로 지내고 있어요. 각자 따로 살지만 정기적으로 만나고 함께 여행도 가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관계가 이상한 게 아니라 현대적인 겁니다. 과거처럼 무조건 결혼과 육아에만 모든 걸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감정과 신체, 그리고 자유를 함께 존중하는 시대예요. 이렇게 보니까 궁금해지지 않나요? 그럼 꼭 결혼을 해야만 이런 친밀감을 누릴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진짜 메시지는 이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친밀감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 감정을 무시하고 억누르면 결국 관계는 멀어집니다. 신체적 만족은 관계의 본질적인 연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를 정리했다고 믿었더라도 몸은 진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과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면 꼭 명심하세요. 내 감정이 진짜인지, 그 사람도 성숙해졌는지, 서로를 다시 존중할 준비가 되었는지,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이혼 후 다시 시작하는 관계는 과거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건요. 연애든 결혼이든 결국은 마음, 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몸만 끌리고 마음이 없으면 금방 식어요. 마음만 끌리고 몸이 없으면 결국 외로워져요. 진짜 좋은 관계는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면서도 서로의 욕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이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생각나는 그 사람에게 살짝 연락해 보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그 사람도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을지도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볼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당신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가족을 위해 일하고, 아내를 위해 돈을 벌고, 아이를 위해 시간도 양보했어요. 그런데도 어느 날 돌아보니 아내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해 있었던 적. 아무것도 몰랐던 당신은 평소처럼 퇴근해 집으로 돌아왔고, 집은 똑같은 모습이었는데 분위기가 낯설게 느껴졌던 날이 있었나요? 오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정비사로 일하고 있는 주 씨라는 분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정말 가족에게 헌신적인 분이었습니다. 매달 월급을 아내에게 전부 맡겼고, 아내가 원하는 건 뭐든 사주려 애썼습니다. 장모님과의 갈등이 생길 땐 늘 아내 편에 섰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 혼자 속을 사기곤 했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런 분에게서도 생겼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긴 걸까? 이분의 고백 속에는 억울함, 배신감, 그리고 깊은 혼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사랑해서 결혼했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된 겁니다. 심지어 그 남자도 결혼한 사람이었고요. 혹시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분 중에서도 결혼이라는 단어가 어느 순간 감옥처럼 느껴지셨던 분 계실까요? 아니면 가정이라는 틀 안에서 누군가를 온전히 믿었는데 그 믿음이 무너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주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안정된 삶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일요일에도 명절에도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었고, 그래야 가정이 평안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내에게는 방치였던 거죠. 결국 아내는 말없이 다른 사람을 만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상대 남자의 부인이 직접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아내는 미안하다고, 후회한다고,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 씨는 마음을 접으려고 애썼어요. 아이 때문에, 가족 때문에, 지난 시간들이 아까워서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용서했다고 해서 마음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배신은요, 그냥 사과 한마디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너지기까지는 오래 걸리지만 한순간에 산산조각 납니다. 그리고 다시 붙인다고 해도 그 자국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주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가 지금은 잘해요. 정말 노력해요. 그런데도 제가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밥을 해줘도, 걱정을 해줘도 예전처럼 고맙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냥 마음이 얼어붙은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겁니다. 결혼이라는 건 단순히 함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신뢰로 엮인 약속이고 서로를 위한 배려가 전제된 관계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이 그 믿음을 깨버리면 관계는 사실상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또 현실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이혼은 쉽지 않아요. 아이가 있고 부모님이 있고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이 이별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아는 채 그냥 참고 사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당신은 지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고 있지는 않나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는 않나요? 저는 이 채널을 통해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요. 그 문제 속에 숨겨진 진짜 이유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찾아가고 싶어요. 사실 많은 남성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이유 알고 있어요. 자존심 때문이죠. 내가 그런 걸 말해서 뭐하나. 남자가 집안일 하는 것도 힘든데 이런 문제까지 꺼내면 안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속만 앓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감정이라는 건 참 묘해서요. 한 번 누군가를 의심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이상해 보여요. 전화기 울리는 소리 하나에도, 퇴근이 늦는 모습 하나에도 예전 같으면 그냥 넘겼을 일들이 다 신경 쓰입니다. 주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가 분명 다시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그는 예전처럼 그녀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로 날 사랑해서 돌아온 걸까? 아니면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온 걸까?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그는 점점 말이 줄었고 아내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다고 해요. 결혼 11년 한 집에 살고는 있지만 사실상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사랑은 어떻게 시작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유지되느냐예요. 누군가를 꾸준히 사랑하는 건 매일 그 사람을 다시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 선택이 흔들리게 되면 관계는 아주 빠르게 멀어지게 돼요. 주 씨는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한편으론 아내를 다시 받아들이고 싶고 다른 한편으론 차라리 끝내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든대요. 그 마음의 충돌,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어떤 선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과거는 묻고 앞으로 잘 살면 되지 않겠어. 하지만 실제로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마음이라는 게요.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은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 씨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아내의 눈물에 흔들렸고 아이를 보며 결정을 미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마주 앉아 있어도 대화가 이어지질 않았고 아내가 건넨 커피 한 잔에도 이게 진심일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몸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난 왜 이렇게 됐을까? 도대체 나는 뭘 잘못한 걸까? 밤마다 자책했고, 때론 분노했고, 때론 울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단순히 사랑을 잃은 게 아니라 자신감을 잃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부족했길래 왜 나는 지켜지지 못했을까?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가시처럼 박혀 계속 괴롭히거든요. 그런데 주 씨는 놀랍게도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나는 아내가 나를 진심으로 바라보던 그때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는 상처 속에서도 예전의 좋은 기억을 버릴 수 없었던 겁니다. 그 기억이 자신이 다시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남기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쉽게 빛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했던 모든 희생을 다시 곱씹게 되었고, 그게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의무였는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했던 모든 행동이 아내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사실이 가장 가슴 아팠던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끝내야 하나요? 아니면 계속 참고 살아야 하나요?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어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주 씨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나를 좀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이제 그는 비로소 아내가 아닌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전까진 늘 가족, 아내, 아이만을 생각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행복도 고려하겠다는 결심이었죠. 그래서 그는 혼자만의 시간을 조금씩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끝나면 바로 집에 가지 않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음악을 듣기도 했고
주말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소주 한 잔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자신을 다시 복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과정이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회복이에요. 한 사람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이고 그 속에서 다시 삶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주 씨는 아직도 매일 고민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억울해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도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이 진심이라면 나도 진심이 뭔지 찾아보려고 해요. 그게 예전처럼 사랑하게 되는 걸 수도 있고, 그냥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아내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도 알게 된 거죠. 사랑이라는 건 한 사람이 모든 걸 감당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요. 두 사람이 함께 지켜야 하는 거라는 거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건강한가? 혹시 나도 모르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지는 않을까? 또는 내가 누군가를 너무 당연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을까? 주 씨의 이야기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들은 이혼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예전처럼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다시 서로를 알아가는 중입니다. 다시 선택할 수 있을지 시험하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결혼은 끝이 아닙니다. 그건 시작이에요. 매일매일 서로를 다시 사랑하기로 선택해야 하는 시작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자신을 돌보는 걸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 사랑을 주는 나가 망가지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누군가의 아픔 속에 계신가요? 혹시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 번쯤 멈춰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정말 나 자신을 지키고 있나? 이 질문 하나로 당신의 관계는 다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은 무거웠지만 분명히 여러분 중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이야기였을 거라 믿습니다. 함께 공감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깊은 이야기, 현실적인 연애와 결혼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이 채널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더 많이, 더 진심으로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사랑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하루를 잘 살아냅시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